상담실장으로 있는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여다우마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선생님이랑 친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원장님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주로 그 정보가 많이 없는 유럽 학교 중에서도 정보가 많이 없는 프랑스랑 독일을 위주로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영어권 나라인 미국이나 영국은 정보가 좀 많긴 하거든요. 또 선생님, 그 어머니 아버님 중에서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또 곧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 첫 번째 자료는 영국의 아텐 디자인 과정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프랑스나 독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영국 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비가 비싼 영국이나 미국은 자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자료는 주한영국문화원에서 만든 자료예요.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100% 합니다. 56개국 언어로. 자기 나라 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프랑스나 독일은 그런 자료가 극히 드뭅니다. 조각들을 모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들은 찾기는 더 힘드시겠죠. 자, 이 아텐 디자인 과정에 보실 거는 첫 번째 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 오른쪽에 바로 예비과정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다고 그죠?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교를 진학을 한다고 그죠? 근데 그 영국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예비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본 대학 학년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는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닌 파운데이션 과정. 이걸 우리 어머니 여기 화장할 때도 파운데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그처럼 여기 여기 굳이 이렇게 넣어놨다는 얘기는 기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간에 보면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마킹해 놓은 부분 보시면 포트폴리오에는 드로잉, 페인팅, 사진, 조각, 스크랩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이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입시 미술이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홍대 해학과를 간다고 하면 그림 말고 조각이나 사진 작업을 해서 들고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중대 사진학과가 우리나라 사진학과 중에 제일 유명한데 중대 사진학과 시할 때 사진 말고 동양화나 조각 같은 거나 뭐 몸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아트 작업을 내가 해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봐주실까요? 안 봐주십니다. 근데 유럽은 이런 제한이 없다.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넓다. 내가 아직 작가는 아니지만 내가 표현하는 어떤 모든 행위가 미술 안에 범주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말을 내가 잘하면 운동가가 되고 글을 잘하면 소설가가 됐을 건데 내가 미술적으로 뭐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사진을 찍든 이런 표현들이 내가 자신 있으니까 미술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너다운까지 온 이유도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저희 작업실로 오셨을 때는 어린 나이 때 입시미술이나 이런 거를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너다운마트의 컨셉을 듣고 이런 작업실이라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어릴 때 왜 그러냐면 입시미술로 가시려고 하는 전공 분야만 수업을 하게 됩니다. 테크닉적이고 표현력이 높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유럽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근데 다행히 너다운마트 같은 이런 기초 교육들은 그래도 유럽 준비나 이런 현 시점에서 현대미술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향에서는 기초를 잡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사실 이제 그 다음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드릴 게 있었는데 제가 유인물을 다 너무 잘 갖고 와서 그냥 굳이 모니터를 지금 당장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 전 넘어가는 거는 베를린 우데카라는 독일의 국립미술학교의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에는 국립미술 학비가 100만 원도 안 하는 국립미술학교가 26군데 정도 있는데 베를린에 있는 학교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베를린 바이센제랑 베를린 우데카. 베를린 우데카가 제일 유명하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미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이거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닌데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표준 수업 기간이 10학기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유럽이 학사가 3년제고 석사가 2년제입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자 장점인데 우리나라는 학사가 4년제잖아요. 근데 유럽은 대부분 학교들이 학사가 3년제로 우리나라보다 1년 짧습니다. 근데 독일의 베를린 우데카는 학사 3년이랑 석사 2년을 합쳐서 수업합니다. 입학하면 무조건 5년 동안 하셔야 돼요. 5년 하면 졸업하면 이제 학사 졸업이 아니라 학석사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독일의 순수미술 파트는 우린 좀 학생들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학사 정도 졸업을 안 시킬 거야. 석사까지 제대로 교육시켜서 우리 사회에 내보낼 거야.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에도 디자인 파트는 학사와 석사가 나눠져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 거는 이 독일 베를린 우데카의 순수미술 파트의 학교 과정은 어떠냐. 중간에 연구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색한데 같이 한번 보시면 학생들은 기본 교육에서 처음 두 학기를 함께 이수한다. 처음 두 학기니까 1학년 때 미술 수업 전공 다 같이 이수한다고 했는데 뭘 다 같이 이수하냐면 밑에 보시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회화, 조각, 뉴미디어, 사진 등등. 그러니까 입학하면 그림만 그리고 디자인만 하고 시각 디자인만 하고 조각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회화, 조각, 뉴미디어, 사진 등등의 미술의 기초적인 수업들을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영국의 파운데이션 때 다 같이 하는 것처럼 독일의 1학년 때는 이걸 다 같이 해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3학기니까 2학년을 말하는데 2학년 때는 이 중에 전문반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2학년 때부터는 저는 이제 회화 위주로 할 겁니다. 하고 싶습니다. 조각 위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독일을 갈 때는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또한 그림만 그려가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처럼 그 회화나 조각이나 설치나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마킹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입학을 할 때 드로잉, 페인팅, 화나, 조각, 공연작품, 비디오, 사진 등등 모든 예술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나는 나중에 입학하면 그림만 그릴 거니까 그림만 들고 가면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거기 독일 학생들이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영국이랑 여기 지금 공통점은 다양한 매체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몇 개가 더 남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랑 아직 네덜란드 2개가 더 남았습니다. 빨리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프랑스는 독일처럼 학비가 프랑스의 국립미술학교는 독일 국립미술학교처럼 학비가 1년에 100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매우 저렴하고 학교는 한 46군데 이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펼쳐주시면 되고요. 사이클 1, 사이클 2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이클 1이 학사로 3년제로 다른 유럽 학교들처럼 3년제로 운영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1년 짧은데 그걸 또 쪼개서 1학년 때 보시면 전공이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주구분이 안 돼 있어서 1학년 때 들어가면 사진, 드로잉, 페인팅, 설치, 오브제, 비디오 학교, 조각 모든 매체들을 또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긴 하는데 크게 옵셔널 아트로 할 건지 옵셔널 디자인으로 할 건지만 아주 크게 나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입학할 때부터 사진과, 조각과, 회화과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는 1학년 때 아예 전공이 없고 2학년 때 전공을 나누더라도 아주 크게 아트로 할 건지 디자인으로 할 건지만 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학비가 좀 저렴한 프랑스랑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국립학교들의 좀 큰 특징 중에 하나는 2학년 때 전공이 1학년 때는 다 같이 하다가 2학년 때 전공이 나뉘긴 하는데 프랑스는 아트랑 디자인 아주 크게 나뉘고 독일은 2학년 때부터는 너 그림 그릴래 조각할래 좀 세부적으로 나뉜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자유롭게 다양한 매체들을 다 하고 싶다. 내가 여기 한국에 무슨 전시 갔는데 작가가 첫날에 퍼포먼스 작업하고 그림 걸려있고 조각 걸려있고 막 설치까지 있고 다양하게 하더라. 나는 저런 종합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느 나라가 좀 더 유리할까요? 프랑스가 좀 더 유리해요. 프랑스 2학년 때는 전공이 없으니까
프랑스 2학년 때 내가 아트를 선택해서 아트 안에서 다양한 매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독일로 가게 되면 1학년 때는 다 같이 하다가 2학년 때부터는 그림만 그릴 건지 조각만 할 건지 이제 좀 정하게 됩니다. 조각만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조각 위주로 할 건지 이걸 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독일이랑 프랑스랑 비슷하고 학비가 저렴하고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이번 네 번째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위트레흐트 예술대학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건데, 그거는 제가 모니터 보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이나 영국은 영어를 쓰지만 학비가 좀 많이 비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카고 예술대학의 학비는 1년에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학사가 4년제고요. 유럽은 3년제인데 미국은 4년제고 우리나라처럼 4년제고 학비가 5천만 원이고 생활비가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주 친절하게 너가 우리 학교 오면 이 정도 생활비를 쓸 거야 최소로, 그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2천 정도를 4년을 하셔야 되고, 영국은 그거보다는 좀 저렴한데 그래도 학비가 1년에 4, 5천만 원 정도, 3, 4천만 원 정도 들고 생활비도 한 3,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안에서는 영국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대신에 영어로 갈 수 있죠. 불어나 독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조금 친하지 않지만 그나마 영어는 좀 친한 편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네덜란드는 영어로 갈 수 있는데 학비가 1년에 1,000에서 1,400만 원 정도로 우리나라랑 비싼 편입니다. 우리나라 서울권 4년제 미대들이 1년에 학비가 1년에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사이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영어로 갈 수 있는데 비교적 학비가 좀 저렴하다. 생활비도 영국보다는 좀 저렴하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좋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위트레흐트 예술대학이 있는데 또 보시면 여기 학교 홈페이지에 아주 친절하게 포트폴리오 팁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나 독일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조각조각을 모아서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학비가 좀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어쨌든 친절하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준비해 오면 좋아 라는 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윗물에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최근 2, 3년 안에 했던 작업을 내면 제일 좋다.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들을 내긴 힘들고 최근 한 2, 3년, 3, 4년 4년은 좀 긴 거 같네요. 2, 3년 정도 안에 했던 작업들 위주로 내면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다양성. 여기도 나옵니다. 입학할 때 드로잉, 페인팅, 그래픽, 공간, 콜라주, 사진, 디지털 작업, 영상 작업 등 show as much variety as possible 부릅니다. 가능한 다양하게 보여달라 라는 겁니다. 이 위트레흐트 예술대학의 과는 파인아트과도 있지만 패션 디자인, 건축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등등, 좀 모니터가 좀 안 보이시긴 하는데 그 다음에 아주 테크놀로지적이고 상업적인 게임 디자인이라는 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를 갈 때 이렇게 해오라 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과를 가든 상관없이 가능한 다양하게 보여달라. 자, 가만히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네덜란드만 이런 것도 알고 영국만 이런 것도 알고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유럽 전체가 이런 성향을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매체로 너의 가능성을 보여달라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또 중요한 건데 프로세스, 과정을 보여달라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삐까뻔쩍한 결과가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유럽은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작품의 제작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작품의 발전 과정,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게 시작이 됐고 이게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보여주고 하는 작품의 발전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도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성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입니다. 충격적이다, 그죠?
이 부분이 또 핵심적입니다. 왜 제가 막 영국도 보여주고 다 보여드렸는데 네덜란드까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글을 보여드리거든요. 제가 말로 설명하면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아, 여기 아틀리에 뷰에서의 의견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 학교에 완성이 될 필요가 없다. 와, 나는 이때까지 한국에서 그림을 잘 그리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 미술 교육을 시켰고 아이한테 그걸 이제 강조하고 강요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성이 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는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되십니다. 무슨 유럽의 미술학교 한번 가려면 사진학원, 그림학원, 뭐 영상학원이랑 그래픽학원까지 다 다녀야 되나 싶지만 유럽의 네덜란드, 프랑스의 독일 학생들이 저희들 미대 갈 때 걔네들이 이제 19, 20살일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무슨 사진학원 다니고 그림학원 다니고 이렇게 했을까요? 입시미술이라는 게 있을까요? 입시미술학원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자체의 기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잘 그린 작업, 잘 만든 작업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의 관심사는 뭐야? 그런 것들을 너가 할 수 있는 작업들로 보여줘. 사진을 찍어내더라도 몇백만 원짜리 좋은 카메라로 찍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폰카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폰카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대신에 이제 과정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거 약간만 보충 설명 잠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앞에 거를 그런 것들이 긴가민가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 저랑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도 집에 가시고 이제 앞으로 교육시키다 보면 다른 애들은 입시미술 하고 할 때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완성을 잘 시키고 해야 된다는데 와 진짜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완성이 안 돼도 상관없고 한 거냐 싶으실 건데 좀 더 상업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은 국립이 잘하는 일일까요? 학비가 비싼 사립이 잘하는 일일까요? 사립학교들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나라에서 사립학원들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죠.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패션 사립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IFM이라는 패션 학교고 여기는 졸업쇼를 파리 패션 위크 들어보셨죠? 런던 패션 위크, 뉴욕 패션 위크, 파리 패션 위크 때 전시를 열죠. 우리나라 서울권 4년제 미대들 패디과 학생들이 졸전할 때 파리 패션 위크에서 전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기는 프랑스에 있고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라서 원래 파리 패션 위크 때 전시를 하는데 2021년도랑 2022년도 때 마침 코로나라서 전시를 파리 패션 위크 때 패션쇼를 못 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이렇게 학교에다가 조명을 치고 비디오 아티스트를 초대해가지고 모델들에다가 옷을 입히고 이렇게 워킹을 시키고 하는 영상들을 지금 2024년도인데도 이렇게 자료를 아카이빙 해놨습니다. 모아놨어요. 이 컨셉 자체는 뭐냐면 학교가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샤넬 구찌 바라는 겁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잘 알겠으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런 학교의 컨셉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우먼스웨어 가면 마침 백지수라는 우리 한국 학생이 있네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엘르나 보그지에서 봤던 모델들 입혀놓고 지수라는 친구가 만든 옷을 입고 있는 멋진 사진들이 걸려있고 할 거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당연히 여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하면 21살 이하로는 요즘 모르더라고요. 이게 뭔데요? 전혀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할머니 댁 가면 팔이 꼬이지 말라고 뭐 이런 거를 여기 제일 중요한 졸전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해놨나 싶은데 이 친구의 모니터를 잠시 돌리면 알고 봤더니 주제가 세이프 스페이스였습니다. 안전 공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안전 공간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시작됐냐? 자기 어렸을 때 경험, 할머니 댁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부터 시작된 거를 당당하게 이렇게 페이지에 올려놓고 그거를 스트리트 패션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생겼는데 사람들은 뭐 패션과 안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이어서 할까?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막 액자 들고 다니는 사람들, 뭐 갖고 있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봉다리 같은 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제 이 친구는 전공이 패션이니까 결국에는 이 세이프 스페이스를 이게 옷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옷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상업적인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인데 불구하고 깊이 깜빡장한 결과물뿐만 아니라 이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이제 저희 학원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앞 페이지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01번 보시면 그래서 유럽 학교는 표현력이 기술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잘하고 표현력이 높고 낮냐보다는 자기만의 주제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글자 보이시죠? 지금 불 안 켜줘도 되겠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생뚱맞는 얘기지만 지금 이제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국내 입시 미술과는 좀 과정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대되는 교육을 조금 위주로 시키셔야 되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크면 국내 좋은 학교랑 유럽의 좋은 학교도 같이 칠 수가 없나요? 할 수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힘듭니다. 완전 반대가 됩니다. 이게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보면 초반에는 입시미술 오래 했던 학생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배워왔던 틀과 어떤 그런 것들을 깨부시는 게 첫걸음이 되거든요. 학생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내가 그동안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여기는 완전 다른 걸 가르치네. 계속 의심도 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막 합니다. 반대로 입시미술이 너무 힘들었던 학생이 오면 다행히 조금 잘 맞긴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면 유럽 전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 대부분이 학사가 3년제고 석사가 2년제입니다. 독일 또한 디자인 파트는 학사가 3년제고 석사가 2년제로 우리나라보다 1년 학사 과정이 짧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미술 파트는 학석사가 통합되어 있어서 5년 동안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린 나이에 보내서 석사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킬 거라면 사실은 독일로 가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로 가나 큰 차이 나죠.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영어로 칠 수 있고 학비가 좀 저렴한 반면에 학사가 4년제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사는 과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과는 1년이고 어떤 과는 2년으로 좀 다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 그 독일이랑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립으로 소개시켜주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자체가 나라 자체가 국공립 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립 중에는 패션이나 뭐 인테리어나 특정 분야들은 꽤나 괜찮은 사립 학교들이 있긴 합니다. 내가 항공기 디자인하고 싶다, 자동차 디자인하고 싶다, 뭐 3D 이런 3D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제 꽤나 유명한 학교들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 보면 프랑스 국립, 독일 국립 학교들이 제일 이제 좀 좋은 평균적으로 좋다 보시면 됩니다. 순수 미술 쪽으로 간다고 하면 무조건 국립을 보내셔야 되고 디자인 쪽으로 간다고 하면 걔 중에 몇몇 사립 학교들이 꽤 괜찮다. 근데 이제 허들이 좀 있죠. 학비가 좀 있는데 불어나 독어를 써야 됩니다. 이왕 학비 들 거면 우리 애들이 좀 편한 영어를 교육시키는 나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또 전제 조건이 될 게 내가 학생 자체가 프랑스나 독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꼭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국립 말고 좀 더 실무적인 걸 가르치는 사립으로 갈 의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통일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불어나 독어를 공부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근데 저희 작업실 오는 학생들보다 여기 지금 설명 듣고 있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면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작업실 온 학생들 중에서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불어 저 잘해서 왔어요, 독어 잘해서 왔어요, 한국 학생 중에 그런 학생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서울에 있는 방배동에 하비에르 프랑스 학교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를 다니다 온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면 뭐 홍대 그 불문학과 다니던 학생들 뭐 그 정도 아니라고 하면 그런 학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 그래서 그럼 이렇게까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유럽으로 갔을 때 좋은 점이 어떠냐. 일단은 프랑스랑 독일은 학비가 1년에 100만 원도 안 합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학비 60만 원 내는 거? 프랑스는 실제로 진짜 학교가 40에서 60만 원. 독일은 1년에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대신에 이제 독일은 1년에 100만 원 내지만 그 100만 원 안에 그 지역 주까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거의 공짜로 다니는 거예요. 프랑스로 국립학교 학생이 돼서 1년에 60만에서 100만 원 정도 내면, 뭐 적으면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내면 박물관은 다 공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미대 학생들한테만 대상되는 건 아니고 프랑스에 다니는 국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한테 대상되는 건데, 프랑스 정부에서 알로카숑이라고 하는 주택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월세 15%에서 20%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1년에 뭐 50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산다고 하면 5만 원, 5만 원, 5만 원, 15만 원을 1년 내내 받으니까 1년에 18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나쁜 나가 학비는 100만 원도 안 냈는데 180만 원 혜택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학비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프랑스나 독일은 학비가 거의 없다 또는 면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베네핏까지 다 생각하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까지 그러면 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준비 과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가장 큰 허들은 불어랑 독어를 써야 된다라는 허들이 있고,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입시 미술이나 이런 미술이 아닌 다른 유럽식 미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허들이 있긴 한데, 그러면 또 학비 말고도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혹시 여기서 아이가 그림에 관심이 있다 이런 학생 계시나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서양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동양화를 할지 서양화를 할지 한국에서. 그럼 서양화를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한국에서 배우는 게 맞을까요? 서양인 서양에서 배우는 게 맞을까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렸던 유럽에서 반 고흐 그림에 나오는 코발트 블루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이 저런 색깔을 어떻게 냈을까 싶지만, 거기가 그렇습니다. 들판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 질 때 하늘이 그런 코발트 블루빛을 냅니다. 예, 그런 유럽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 건데, 저희 블로그 나중에 저희 그 뒷장에 보시면 블로그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저희 아뜰리에 뷰는 2008년부터 오픈해가지고 지금 이제 15년째 넘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보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고 좁고 일반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알리는데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면 학교 자체가 평균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립미술학교 46군데가 있는데 파리에 있는 학교는 파리 보자르랑 파리 세레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에 있다는, 니스, 이렇게 니스, 리옹.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인서울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특히나 프랑스는 파리에 어차피 국립미술학교가 두세 군데밖에 안 된다. 다 지방이다. 그럼 지방학교 다 안 좋다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 상향 평준화가 잘 돼 있다. 어느 지역에 교육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는 학교를 열고 뭘 하는데 여기는 좋은 학교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인재를 모으죠.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향 평준화가 잘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수준 높은 미술관들이 많다.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인프라 때문에 여전히. 홈피티 센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종합문화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극장도 있고 여기 전시가 아주 큰 게 열리고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국립학교 학생이 되면 하루 종일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다 모든 공간들 다 쓸 수 있다. 영국을 가든 독일 학비가 많은 미국을 가든 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을 가면 학비가 저렴한데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학생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낭트 국립미술학교 입학했던 저희 제자가 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친구인데 첫 해 입학하자마자 1년 뒤에 낭트는 좀 지방인데 파리에 있는 무슨 전시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20명이 모여서 하는 전시였는데 그 1학년 학생이 그렇게 모이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 안에 자기 학교 교수도 포함되어 있대요. 교수가 그거 추천해줘가지고 같이 전시를 열었다고 자랑한다고 저한테 연락 왔었거든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유럽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그게 완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과정이 좀 짧은 편이다 라는 것들이 장점이고 전공 선택이 유연성이 커집니다. 오늘 지금 아직 아이가 어려가지고 뭘 해야 될지 뭘 관심 있는지 계속 자라면서 계속 바뀔 겁니다. 바뀔 건데 대학교 가서도 바뀝니다. 바뀔 건데 전과라는 걸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유럽을 가시게 되면 1학년 때 다양한 것들을 다 해보고 2학년 때 자기가 관심사를 좀 더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다양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프랑스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 아니면 이제 독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 독일은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술은 돌고 돕니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미술 유학이 엄청나게 유행했지만 지금은 또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미술 시장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전시들이 매달 엄청난 전시들이 열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카세 도큐멘타라는 우리 광주 비엔날레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적인 비엔날레 같은 전시 중에 하나입니다. 조만간 2026년도인가 2027년도인가 카세 도큐멘타랑 또 다른 조각 전시라 이렇게 세 개 아주 유명한 전시가 동시에 열리는 걸로 지금 이제 뭐 미술 애호가들한테 이제 관심을 받고 있죠. 그때 이제 유럽으로 만약 여행을 가면 엄청나게 세계적인 전시들을 동시에 한 해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그게 겹치는 기간이 아주 드물거든요. 자, 그리고 또 돌아오면 독일의 장점은 이제 입학하면 5년간 한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프랑스보다는 좀 교수님들이 좀 쉽게 말하면 좀 챙겨주는 게 좀 있습니다. 졸업하거나 졸업할 때도 만약에 졸업을 하는데 학생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입으로 까락을 시킵니다. 유급을 시켜가지고 1년을 너 그냥 너 옆에 1년 더 붙어 있어. 왜냐면 학비가 면제니까 생활비가 너무 부담하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넓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건 좀 힘들어요.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보니까 나를 맡아주는 특정 교수님이 5년 내내 옆에 있진 않아요. 근데 독일은 반면에 2학년 때부터는 자기 주전공 매체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이제 사사 받는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배우게 됩니다. 좋은 장점이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도제식이라는 거죠. 이제 그 선생님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이런 챙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졸업 후에 체류증이 1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고 이거는 이제 구직을 위한 체류증이 비자가 1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프랑스도 있긴 한데 그건 신청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자료가 있는데 불 이제 켜주시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프랑스나 독일은 여전히 졸업하고 나서도 한국 사람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취업을 하는 거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프랑스는 또 많이 힘듭니다. 다민족 국가고 거기 가면 진짜 막 아프리카 계열 사람들부터 해서 아랍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 인종들이 모여있고 하다 보니까 독일은 그나마 학교를 다니고 세금을 내고 하면 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좀 많이 열려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다 독일처럼 자동으로 1년 동안 비자가 발급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외국인이 그나마 취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베이스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언어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거죠. 학비가 없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독어나 불어를 써야 되니까 또 졸업하고도 취업이 그렇게 쉽지는 아주 그 현장에서 취업하는 건 쉽지가 않다. 돌아오면 어떠냐? 한국에 돌아오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만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학교가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단편적으로 오늘은 사실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얘기 드리면 미국의 시카고 예술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시카고 예술대학이 유명한데 순수미술 파트로는 몇 년 동안 제일 1등, 미국에서 1등 할 정도로 유명한데 거기는 학사가 4년제, 석사가 2년제인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 240명에서 300명 가까이 한 학년에 40명에서 50명 됩니다. 한 사람당 학비가 굉장한데 학교 측에서 아주 감사하겠죠. 그래서 스텝을 한국어를 쓰는 거기 졸업한 친구 중에 똘똘한 친구를 스텝으로 놨더라고요. 여기 한국 학생 오는 친구 중에 좀 영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학생은 너가 좀 케어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한 학년에 4, 50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죠. 미국에 있기도 하고 한국에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게 시카고 예대 한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는 학비가 매우 저렴한 국립미술학교에 1학년 때 전공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공이 없는데 1학년 때 전체 모집 정원이 1학년 때 전공이 없으니까 무슨 과의 모집 정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 정원이 니스 보자르라는 니스 국립미술학교 니스 국립미술학교의 모집 정원이 50명. 이렇게 깊게 설명드렸지만 50명 가는 학교를 지금 설명해요. 그 학교가 40몇 군데씩입니다. 한국 학생이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한국 학생 못 들어가는 거면 저희 학원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계속 보내고 있고 저희 아뜰리에 뷰는 85%에서 95%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를 잘하면 그만큼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국내 입시미술 같은 경우는 준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날 정시 실기하는 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가 맞지 않는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지금부터 6년간 막 준비하더라도 포트폴리오는 좋은 점은 내가 내 온전한 실력으로 미리 준비해서 그걸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정말 내 모든 실력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칠 때 여러 군데를 치는 겁니다. 여러 군데를 쳐서 한 군데 두 군데 학교 유럽 미술유학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특정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랑 맞는 학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를 치면 안 되고 두 군데를 치면 안 되고 여러 군데, 10군데씩 쳐가지고 나랑 맞는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기 지방에 있는 조금 평판이 떨어지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떨어졌는데 엄청 좋은 학교에 붙을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여러 군데 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 군데 치기 때문에 상향 지원, 중간, 하향 지원 하기 때문에 변수가 없다. 잘 만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홍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 다니고 홍대 다니는 학생들이 와요. 불어는 독어는 제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여기서 포컬만 만들어 달라고 막 급하게 내년에 당장 갈 겁니다. 막 이렇게 옵니다. 이제 특히나 홍대 학생들 그게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는데 보통 이제 유급을 가서도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가끔씩 유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학비가 없다 보니까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긴 해요. 자, 아까 돌아와서 자,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변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가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학비가 저렴한 학교들도 있고 그 미술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미술 교육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유럽 온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시야를 넓힐 수가 있고 네덜란드나 그 얘기를 하다 넘어갔구나. 네덜란드가 그런 장점인데
프랑스랑 독일로 가더라도 영어를 준비하시면 졸업하고 나서도 그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 학생은 한국어도, 지금 우리 한국이 좀 핫하잖아요. 한국어도 하면서 현지 언어도 하면서 영어까지 쓸 수 있다. 그럼 굉장히 큰 무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런 학교들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밑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가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최대한 빨리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제 좀 관심이 생기셔서 만약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이 된다고 하시면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독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증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가려도 이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프랑스 학교들은 대학교 입학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때 대학교 입학증이 서울대, 홍대 입학증 가져와 라는 게 아닙니다. 방송통신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프랑스에는 바칼로레아라는 프랑스식 수능이 있는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서류로 너 이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니? 너 이 나라에서 대학교는 입학을 할 수 있는 친구니?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이제 방송통신대 같이 이제 원서 지원만 하면 웬만하면 이제 입학하기 가능한 그런 학교들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는 이 서류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이제 불어랑 독어, 언어랑 포트폴리오 이 두 가지가 입학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위로 2번 넘어가서 이제 조금 어렵다고 하는 독일은 어떠냐면 입학 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간의 내신 성적이 필요합니다. 평균이 필요합니다. 그럼 고1만 잘하면 안 되고 고2만 잘해서도 안 되고 3년간 꾸준히 잘해야 되는데 엄청 높진 않습니다. 국내 입학을 위해서 비교하면 평균 4.4등급 이상을 요구하는데 이때 그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 한 과목. 이 미대 가는 애들을 약간 이과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4.4등급 돼야 되고 수능 점수가 4.4등급 되셔야 돼요. 아직 독일로 갈지 안 갈지 결정하시 안 됐으니까 간략하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독일 학교는 못 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포폴이 이제 그 독일 주한 학술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보면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락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폴이 진짜 좋으면 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까지 이거 점수가 넘든 안 넘든 이거는 다 입학 요건입니다. 이거 되면 이제 원서를 넣어볼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합격과 불합격이 되는 거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포트폴리오랑 어학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학 요건이 불어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델프라고 일리는데 델프 B1에서 B2, B2 정도가 되셔야지 입학이 되십니다. 마킹을 밑에 적어놨네요 제가. 그리고 밑에 이렇게 좀 해서 불어, 독어 B2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린다. 독어를 간다고 하면 독어도 테스트답 배츠바인에서 최하인치 정도 B2에서 C1로 필요한데 디자인과 가는 애들은 C1까지는 필요합니다. 꽤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언어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거기 언어에만 집중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간을 갖고 천천히 계속 쌓아가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으로 가시면 추천 준비 과정. 이거를 이제 오늘 오는데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너다마트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좀 어리고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한테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뭘까 이렇게 좀 고심을 했는데 첫 번째로 추천 0번이라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뭐냐면 20살 때 어학연수를 가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포트폴리오를 다 끝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학을 계속 하고 20살 때 어학연수를 가는 겁니다. 프랑스나 독일로. 1년 동안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어학을 또 시키는 겁니다. 굳이 더 시켜가지고 21살 때 3월에서 5월달에 있는 유럽미술학교 시험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기겠죠. 와, 친구들은 다 우리 친구들은 다 지금 대학교 입학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 대학교도 안 가고
어학연수를 합격한지 안 합격한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학생이 B2를 따고 C2를 따더라도 이거는 기초해야고 거기 독일이랑 프랑스 애들이랑 현지 네이티브 학생들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최대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살아보면서 놀아보면 거기 학생들이랑 어울리고 놀아보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튀고 해야가 튀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B2를 내면 합격한다는 얘기 아니죠. 원서를 지원해 볼 수 있다. 그럼 실제로 합격하려면 어학은 어떨 때 발휘가 되냐면 면접 때, 최종 면접 때 선생님들이랑 대면으로 얼굴 보면서 면접을 보는데 프랑스 선생님들, 독일 선생님들이 4, 5명이 들어옵니다. 한두 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최소한 2, 3명에서 3, 4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내가 배두를 땄지만 테스트 앞에 배치반이를 땄지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4, 5명이랑 같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학연수를 해서 말을 틔우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관심 있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0번도 좋은데 1번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고1 때는 저희들이 이제 중3 학생들부터 받아봤는데 그 중3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은 이게 수업 자체 저희 학교에 비오는 학생들은 17, 18살부터 해서 32, 70년생까지 또 다닙니다. 70년생 그 따님들이 이제 20살 돼가지고 자기 독일로 유학 가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 와가지고 거기 끼어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겠죠.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수업 수준을 아주 낮출 수가 없잖아요. 입학을 또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험상 중학교 학생들은 하겠다고 와도 한두 달 하다가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1 때부터 오면 그래도 적응을 조금 초반에는 힘들어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고1 때 추천 1번을 보시면 고1 때는 저희 아틀리에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전체를 듣는 건 아니고 일부만 듣는 겁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시간도 여기 다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일부만 듣고 그 사이에 이제 같이 불어나 도구 같은 어학을 근처에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2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학도 같이 하는 겁니다. 시간을 좀 길게 잡는 이유는 학교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포트폴리오도 해야 되고 어학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타개를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학교를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학생마다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어떤 학생한테 맞고 어떤 학생한테 맞지 않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림을 얼마만큼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아니라 안에 내용이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는 젊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아직 삶의 경험이 얕고 삶의 경험이 좁고 얕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어도 그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은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하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면서 어학도 하고 포폴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다 보니까 이걸 조금 길게 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추천 2번 근데 이제 추천 1번의 단점은 뭐냐면 제일 아래 보시면 이제 학교 생활과 포폴과 하다 보니까 이걸 꽤 오래 준비하는 거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했는데 지금은 아직 내가 입시미술이라는 개념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대학교를 가니 못 가니 이런 게 걸려 있다 보니까 많이 신경이 많이 쓸 건데 포폴과 어학을 학교 다니면서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죠. 학원을 다니긴 하는데 마지막에 배두를 못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폴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과 포폴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천 2번 그 다음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천 2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천 1번과 추천 2번은 학생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보시고 우리 아이는 이러니까 한 이런 계획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천 2번은 고1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포폴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2 때 포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고2 마무리 때, 고2 말 때. 고3 때는 이제 어학만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추천 2번은 사실은 처음 기획을 해본 거예요. 오늘 여기 너다마트를 가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뭘까 그걸 고민하면서 추천 2번을 만들어 본 건데, 이제 단점은 아직 너무 이른 나이라서 이게 유럽 학교에 먹힐 만큼 포포를 완성해낼지가 아직 안 해봐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관심 있고 적극적인 학생들은 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전제 조건은 여기에 온 학생들은 사실은 미술에 관심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접했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뭐 아틀리에비 시간표나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은 깊게 설명하진 않을 예정이고요. 위에 있는 5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유럽 학교들은 실제로 학비와 생활비가 어느 정도냐 표를 만들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나 독일의 벨기에의 국공립예술학교들은 학비가 100만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고, 대신에 순수미술 파트 말고 디자인 파트는 사립 중에서도 괜찮은 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런 학교들은 1,400에서 1,800만원 정도 1년에. 이 또한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저렴한 편이긴 하죠. 근데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냐, 항공기 디자인하고 뭐 그런 학교들입니다. 유럽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가장 유명한 학교들, 따몽도나 뭐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덜란드는 1,400에서 1,800만 원으로 우리나라 영어로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학비 수준을 가진다. 그래서 장점이 있고, 또 네덜란드는 또 좋은 점은 홀랜드십이라는 장학금 제도가 좀 잘 돼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학생이 받는 건 아니에요. 좀 잘하면. 근데 그 홀랜드십을 받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는 지원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덜란드로 가면 우리나라랑 학비가 비슷하고 영어를 쓸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홀랜드십까지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로 넘어가면, 생활비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해외 가면 정말 많이 들지 않나? 미국은 진짜 많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외 유럽 학교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시면 지방 가면 1,800만 원입니다. 월에 150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일산이잖아요. 고향이잖아요. 여기서 아이가 만약 건대를 간다. 그러면 저 끝에까지 가야 돼. 그러면 만약에 자취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울권 4년제 미대를 다니는 학생이, 미대를 다니는 학생이 한 달에 얼마씩 쓸까요? 의식주 다 포함해서 100만 원 쓸까요? 150만 원 쓸까요? 150만 원 이상 쓸 겁니다. 최소가 150만 원, 180만 원. 150만 원이면 월 1년에 1,800만 원. 거기에 이제 대학교 학비까지 우리나라는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들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나라는 몇 년 해야 됩니까? 4년 해야 됩니다. 그럼 유럽은 3년제다, 그죠? 다시 돌아와서 지방은 1,800만 원이고 파리랑 베를린 같은 큰 도시는 2,400만 원 정도. 어쨌든 2,400만 원 플러스 국립을 간다면 100만 원 하면 한 2,500만 원 내외로 곱하기 3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유럽에서 좋은 학교를 가볼 수가 있다. 최상위권 학교부터 해서 상향 평준화가 잘 돼 있긴 하지만 분명히 좀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파리 보자르나 이런 학교를 간다고 하면, 파리 보자르, 베를린 우데카를 간다면 유럽에서도 최상위권 학교를 가시는 겁니다. 그 학교를 가신다고 하면,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 엄청난 메리트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단순 비교를 하지 말고 그러면 유럽을 가려면 언어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전문 유럽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하지만 그 비용이랑 그 시간들 전체를 한번 우리나라 국내 미대, 그러면 반면에 국내 미대를 준비하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전체를 계산해 보시면 그 노력과 시간과 예산 비교해 보시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유럽이 저렴할 수도 있다. 그에 반면하면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주어지고 실제로 졸업할 때까지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다, 그죠? 밑에 아틀리에 뷰 시간표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저희들은 선생님이
박준영 교육파트 원장선생님, 저는 이제 상담실장으로 있는 이성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박준영 선생님이랑 저 이성진이라고 하는 저랑 이렇게 투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파트는 원장 선생님 박준영 선생님이 맡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수진 선생님이랑 서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수진 선생님이 여기 지금 너다마트의 선생님이랑 이제 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수진 작가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어진 건데,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매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장서영 선생님은 현재 이화여대랑 한예종 들어보셨나요? 한예종 출강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오시면 놀라실 건데, 저희들도 굉장히 조그마한 아뜰리에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학원들과에 비해서 시장이 원체 작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 작업실들이 크지가 않아요. 다 소규모 작업실들이에요. 그런 학원에서 모시기 힘든 선생님이신데 장서영 선생님도 계시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매체를 가르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학원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이게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제 알아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국, 영국 전문 학원들 상담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150부터 시작합니다. 150부터 시작하고, 어떤 강남에 있는 학원들은 입회비가 1,800만 원. 1,800원 내야지 그 학원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편하게 여쭤보실 수 있어요. 제가 좋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네. 영어권에서 어학 요건에 네. 이렇게 보면 IELTS에서 5.5에서 6.0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가요? 네, 이게 CFR B2를 요청한다고 되는데, 이게 CFR이 유럽 표준 영어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 표준 기준에서 B2 정도면 IELTS 5.5에서 6.0을 말하는 건데, 5.5 정도면 사실은 한국 학생들이 뭐 1년 반이면 공부를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CFR B는 통용되는 게 IELTS로 할 수도 있고, 그동안 공부했던 토익 토플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CFR B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고, 이 기준점이 뭐 IELTS니 토익 토플이니 이런 다양한 영어 평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환원이 다 된다. 이제 인터넷에다가 CFR B 치시면 그 토익 토플은 몇 점부터 이게 B이고 IELTS는 몇 점부터 이랑 나올 건데, 유럽으로 영어권을 갈 때는 보통 IELTS라는 영어를 이제 취득하게 돼요. 영어 점수를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5.5에서 6점 정도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건 아닌데, 영어는 한국 학생들이 배경이 너무 달라요. 이제 수준 자체가 어렸을 때 잠시 유학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살다가 왔을 수도 있고, 완전 처음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언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뭐 불어나 독일어를 준비를 해야 된다면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뭐 학원이 독일어, 프랑스어는 그다음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랑 독일어 둘 다 이제 지금은 뭐 영어 학원보다는 별로 없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 학생들이 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초등학생들.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거는 아직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직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뭘 먼저 시작하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대학교 아니면 이렇게 저희 대학교 유학 온 학생들한테 안내하는 건 그겁니다. 독일로 가려면 일단은 교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교수랑 그 교수님 밑에서 4, 5년씩 배우게 되니까,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 좋아했던 작가들이나 디자이너들 중에서 10명 중에 3, 4명에 4, 5명 이상이 독일 출신이더라. 그러면 독일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안내해드립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는 제가 지금 당장 프랑스랑 독일을 선택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쯤 와서 하고, 만약에 그것도 아직 그때도 결정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학원을 등록하고 한 4, 5개월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록하자마자 아, 눈을 보니까 프랑스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다녀보고 우리가 좀 친해져보고 아, 성향을 보니까 독일이 잘 맞을 것 같아, 프랑스가 잘 맞을 것 같아. 그건 지금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를 시키는 건가 좋습니다. 거기서 가장 반대되는 건 입시미술만 안 시킵니다. 입시미술만 지금 당장 안 시키면 예술중학교나 이런 쪽. 아, 좋은 질문입니다. 예고나 예중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제 조건은 유학을 간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뭐가 있냐면 일단 예고의 목적이 외국이 아닙니다. 국내 입시 시켜가지고 우리 서울대 한 명 보냈고 홍대 한 명 더 보냈다라는 거를 포커스에 더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유학 가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나를 서포트하지 않아요. 오히려 띠껍게 생각하시고 우리 국내 좋은 학교들이 많은데 왜 그걸 가려고 해?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교과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일반 고에 비해서, 일반 중에 비해서 그거를 같이 병행하는 걸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정말 내가 어쨌든 유학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일반 고등학교를 가시는 게, 일반 중학교를 가시는 게 학생한테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가 있어요.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그 예고나 예중에서의 그 생활이 굉장히 빡빡하고 해외 입시를 간다는 거에서 이 학생을 빼서 어디에 뭐 학원을 먼저 가라고는 배려를 안 해줍니다. 학교 자체가 특수 고등학교니까 학교 일정이 일반고에 비해서 많아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다 대학 입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또 포커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국내 대학의 포커스가 더 맞추고 있어요. 그건 이제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 경험상 제 경험상 서울미고 다니고 서울예고 다니고 경기예고 다니고 학생들이 왔을 때 항상 힘들어하는 점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학교가 원체 힘들죠. 그래서 그 중에는 정말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한국 대학 예술대학 나오는 거에 대한 장래성이나 이런 거는 네, 뭐 저는 당연히 해외 유학 학원 대표로 있으니까 프랑스나 독일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내도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되는데 미술을 좋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미술 교육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해외로 보내는 거긴 한데 다행히 국내에서도 이런 현대미술 교육에 관심을 많이 두기 시작했어요. 건대 같은 경우는 컨템포러리 아트과라는 게 생겼고 서울대 미대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는 전공해서 들어가는데 2학년 때는 보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너가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돼. 미술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매체 말고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관심 깊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형태는 바뀌었지만 교수님들은 바뀌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교수님들이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교수님들은 여전히 그 교수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못 받아들여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몇몇 과들은 그 파격적으로 바뀐 그 방식대로 하기도 하고 아닌 과들은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저희 작업실 이거를 뭐 제가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평균적인 어떤 경험치만 설명드리면 저희는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나이가 있는 대학생들도 오거든요. 그 친구들 예를 들면 디자인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디자인과 가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대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 맨날 학교에 내서는 내주는 과제를 한다거나 그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만 쳐내는 방식에 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난 아직 학생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뭔가를 하고 싶고 돈이 안 되더라도 뭔가를 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한데 그런 게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걸 해서 내면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고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다니던 우리 제자가 왔었는데 그 친구도 이화여대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됩니다. 의외로 학원을 오픈했을 때는 좀 지방대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유학을 어떤 이제 업그레이드의 발판으로
삼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반대예요. 좋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더 진취적이고 학구열이 높아요.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근데 이화여대 다녔던 학생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서양학과 다니는데 그림에다 뭐만 붙이면 자기가 교수님이 자기가 서양의 존엄성을 해치냐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너무 답답해서 자기는 지금 당장 옮겨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화여대 3학년이냐 4학년이었는데 학교 바로 그만뒀어요. 부모님 미치고 환장하겠죠. 근데 바로 그만큼 이제 학구열이 높은 애들은 뒤를 안 돌아보더라고요. 가서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걸 더 포커스로 잡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리고 모든 이런 내용들은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겠다고 하면 그런 게 확고하다면 예를 들면 당장 안 가더라도 국내 대학을 갔다가도 나중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바로 가는 게 낫다. 국내 대학을. 국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가겠다. 그거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겁니다. 분명히 인적 자원이 생기니까 친구들이 생기고 갔다 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근데 1, 2학년 하다가 좀 국내 대학교 1, 2학년 하다가 나중에 프랑스나 독일로 가야지 1, 2학년 하다가 저기 프랑스나 독일에 어디 갔다 오면 교수님이 너 우리 학교 1, 2학년 하다 왔지 우리가 너한테 교수 자리 하나 줄게 뭐 이런 거 챙겨줄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미 자기 밑에 석사까지 하고 있는 그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유럽을 보낼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건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장님이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드리고 이런 과정에 대한 얘기도 드리지만 유럽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건을 재화를 파는 입장이 아니다. 저희들도 정보와 이런 시각을 수준을 교육시키고 안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 설명회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관심이 생기더라. 그러면 개별적으로 상담 오시면 좀 더 좋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교를 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것들이 학비가 매우 저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